시상식 사회를 맡은 허승호입니다. 여수시가 주최하고 한국작가회의 여수지부가 주관하는 제1회 여순 11구 평화인권 문학상 시상식을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여순 11구 평화인권 문학상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내비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간단하게 몇 분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국작가회의 윤정모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여수시 유가족협회 서장수 대표님 오셨습니다. 여순 11구 특별위원회 이미경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김회재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여수시의회 의장님 김영규 의장님 오셨습니다. 네, 우리 민중의 지팡이시죠. 정기명 시장님 오셨습니다. 한국작가회의 여수지부 지부장이신 송은일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작가회의 여수지부장 송은일입니다. 제1회 여순 11구 평화인권문학상 시상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이민년 한 해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승을 부르는 코로나19, 정치적 불안과 경제적 위기, 이태원 참사 등으로 인해 많은 국민은 극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도 지난 역사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찾아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책무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여순 11구 평화인권문학상은 그 같은 측면과 사명감에서 제정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제정된 이 문학상은 8월 말경부터 시작해서 11월 2일까지 마감하였는데 심사 결과 대상과 우수상을 포함해서 4분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문학상에 응모해 주신 모든 작가분과 또 수상에 영예를 나누신 수상자께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문학상을 주관한 사단법인 한국작가회의 여수지부는 그동안 다양한 문학강좌 개설, 여순 11구 관련 시와 전시회와 추모 행사, 종합문예진 여수작가 발간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자체적으로 시민 문학상을 제정하여 문학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들의 등용문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수 지부의 이 같은 발자취는 시대 정신과 자유 실천 참여라는 작가 정신에서 기인한 바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작가의 여수 지부는 앞으로도 그 같은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며 아울러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데 앞장서는 것은 물론이고 시대 정신에 따라 구조적 모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촌철살인의 작품을 대중 앞에 내놓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이 문학상 시상식이 있기까지 사단법인 한국작가의 본회와 여수지부 임원지 및 회원을 비롯하여 정기명 시장님과 여수시 관계자분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분들에게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 기원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름다운 여수의 밤을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해안 미양 여수, 남해안 미양 거점 도시 미양 여수를 위해 세계 속에 알리고 계시는 우리 시장님, 그리고 여순 11구 평화인권 문학상 운영위원장이신 시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학인과 여수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영광스러운 시상식에서 영예의 수상을 안으신 네 분의 작가님들께 진심 어린 축하 인사 올립니다. 또한 제1회 여순 11구 사건 평화 인권 문학상을 위해 애써주신 여수 작가회의 송은일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한국 작가회의 윤종모 이사장님께도 감사 인사 올립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데도 이렇게 몸소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김혜대 국회의원님, 그리고 여수시의회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서장수 유족 회장님, 그리고 이미경 그리고 여순 사건 특별위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2022년은 우리에게 정말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74년 만에 역사적인 여순 사건 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여순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피해 신고 접수와 진상 규명이 시작되었고, 다양한 후속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여순 11구 평화인권문학상도 첫 발을 딛게 되었는데요. 우리 여수가 평화와 인권의 상징적인 도시로 나아가고 문학의 시선으로 여순 사건을 새롭게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 할 겁니다. 차디찬 겨울에 피어나는 동백꽃처럼 수상작들이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불빛이 되고 권위 있는 문학상으로 날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시상식에는 추념 공연과 평화 인권 콘서트 등 다채로운 무대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문학과 예술의 향연 속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순 사건 피해 신고 접수가 내년 1월 20일자로 마감됩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한 분이라도 더 신고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여수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규 의장님을 모시고 축사를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말로 지난 우리 총무과장으로 계셨던 우리 한강진 과장님이 이 여수문화 평화인권 문학상을 선정을 해놓고 국장으로 승진을 했죠. 아까 보이더니 하여튼 이런 좋은 기획을 짜서 시민들한테 용기를 주신다는 데 대해서 한강민 국장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1회 여순 사건 평화 인권 문학상 시상식이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먼저 여순 사건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아름다운 문학적인 언어로 표현해 주신 작가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뜻깊은 자리를 준비해 주신 송일원 지부장님, 그리고 윤성모 이사장님과 서장수 회장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남해안 거점 도시 미양 여수 건설을 발전시키고 있는 존경하는 우리 정기명 시장님 고맙고, 꼭 우리 공원이 11구 공원이 여수 쪽으로 꼭 되게끔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귀한 자리에 국회도 바쁘신데 이번에 길거리에 현수막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현수막 보면은 예산 확보를 했고 용역비도 했고 심지어 우리가 서울까지 하루에 생활권이 하루인데 비행기도 3분의 2, 60%가 감축이 됐습니다. 근데 원상 그대로 유지하게 해주신 우리 김혜재 국회의원님 일정에도 바쁘신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미경 의원님 특별위원장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래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1구 특별위원회 충분한 여건을 맞춰서 뒤에서 노력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두 분이 귀한 자리에 같이 였습니다마는 우리 최정필 의원님, 이석주 의원님, 젊은 의원님들입니다마는 이런 데 오셔서 꼭 이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제 이분들에게 용기를 줄 시대입니다. 두 의원님들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소설 부분과 시 부분 수상을 하게 되실 문학상 수상자분들에게도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여순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오페라 공연, 연극, 미술, 교류전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문학 작품을 통해 지난 세월의 아픔을 용서하고 평화와 인권의 길로 나가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올해는 여순 사건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정부에서 74년 만에 희생자 유족으로 인정하고 정부 주최의 합동 추념식이 열리던 만큼 이 자리가 더욱 뜻깊습니다. 이거에서 국회에서 이리 통과시키게끔 해주신 우리 김혜재 국회의원님들, 주철원 국회의원님, 이 동부 육군 국회의원님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3년 새해도 여순 사건 동토이에 동백꽃이 활짝 필 것을 기대하며 여러분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며칠 남지 않는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들의 위상과 사명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한국작가회의 윤정모 이사장님을 모시고 격려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이 추운 것은 당연하지만 요즘 따라 더 매서운 한파가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지금인가? 막 시작한 여순평화 인권상 시상식을 앞두고 있는 이때인가? 억울하게 가신 희생자님들이 고맙다는 혹은 잊지 말라는 경각심을 주시는 어떤 사인인가?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모든 시작은 어렵습니다. 하나의 축제를 준비하는 것에도 품이 많이 들고 계획부터 실행까지 복잡한 절차와 과정을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여수 시장님과 시청 그리고 한국작가회 여수지부 회원님들이 없었다면 이 귀한 열매는 오늘 이처럼 잘 익지 못했을 것입니다. 1948년 10월 19일 여순 사건은 대한민국의 깊고 심대한 역사의 질곡입니다. 여수 순천 사건은 제주 4.3의 비극을 항의하는 저항이자 항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와 미군정은 그 순수한 열정을 멸살함으로써 분단 고착화의 중심병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날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잊거나 종결된 사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기 이처럼 10월 19일 평화인권문학상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부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막 발걸음을 뗀 제1회 10월 19 평화인권문학상입니다. 아주 많이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매년 역사적 진실을 캐고 사색하고 기록하고 사람과 사람이 만든 역사를 가장 잘 표현하는 문학으로 성화시키면서 화해와 상생을 통한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실현해가는 문학재로 힘찬 미래를 열어갈 것을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평화인권문학상 제정을 위해
정기명 여수시장님과 여수시청 관계자님들 많은 노력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심을 다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상 제적을 위해 혼신을 다한 한국작가회 여수지부 회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화 인권이라는 근사한 열매를 맺기에 성심껏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혜재 우리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잠깐 축사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정말 이 중요한 시상식인 것 같습니다. 의미가 있고 앞으로 여순 11구 평화인권문학상이 여순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고 여순 사건을 단순한 비극적인 그런 사건에서 한 단계 평화와 인권이라고 하는 큰 목표를 향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여순 사건 특별법이 마련된 다음에 1년여 지금 진행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엊그제 우리 서장수 회장님을 비롯한 여순 우리 유족회 그다음에 진실규명위원회 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이 진실 규명 그다음에 명예 회복 이런 부분들이 정말 낱낱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 한을 풀고 또 우리 여순이 그 비극의 그 현장에서 벗어나서 상생의 미래로 나가는데 정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길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수상 받으신 네 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여수지부 여순항쟁위원장이신 김칠선 시인님으로부터 여순 11구 평화인권 문학상 경과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여수작가회 여순항쟁위원장 김일선입니다. 제1회 여수 11구 평화인권문학상 재정 경과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재정 취지: 여순 11구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찾아 비극을 넘어선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로 평가받기 위한 문학적 실천의 하나로 특별법 제정 후 한국작가회 여수지부 회원의 노력과 여수시 당국의 협조로 본 여순 11구 평화인권문학상은 제정되었습니다. 과정: 공모는 8월 말경에 시작하여 11월 2일에 마감하였고 공모 결과 시 부분 85명이 응모하여 850여 편이 접수되었습니다. 소설 부분은 91명이 응모하여 91편이 접수되었습니다. 작품 심사는 11월 5일부터 28일까지 외부 심사자를 선정하여 공정하게 진행하였고 29일에 역사적 왜곡 사실 여부에 관한 확인 작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최종 심사 결과 발표는 소설 부분 대상에 김계영 작가의 손가락총, 우수상에는 조성현 작가의 기억의 묘, 시 부분 대상에는 이인호 시인의 접힌산외 9편, 우수상은 서용기 시인의 형제묘외 9편이 선정되었습니다. 당선작 통보는 12월 1일 관련 작가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수상 작품지 발간은 당선 작가들의 동의를 얻어서 한국작가회의 여수지부와 여수시가 공동으로 발간토록 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여순 11구 평화인권문학상 재정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의 가장 중요한 순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그 주인공을 무대 위에서 만나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소설 부분 대상 김계영 작가님, 소설 부분 시상은 시장님이 해 주시겠습니다. 수상자와 시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1회 여순 11구 평화인권 문학상 소설 부분 대상 김계영, 귀하는 여순 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평화정신을 거양하기 위해 실시한 제1회 여순 11구 평화인권 문학상 공모에서 소설 손가락총으로 두서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패를 수여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여수시장 정기명.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창작 지원금 1,200만 원이 수여됩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시부분 시상을 하겠습니다. 시부분 대상 이인호 시인님. 시상은 여수시의회 의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제1회 여순 11구 평화인권 문학상 시부분 대상 이인호. 기한은 여순 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평화정신을 거양하기 위해 실시한 제1회 여순 11구 평화인권 문학상 공모에서 시 접힌산 외에 9편으로 두서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패를 수여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여수시장 정기명.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창작 지원금 1,000만 원이 수여됩니다. 이어서 우수상 시상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설 부분 우수상 조성현 작가님. 시상은 한국작가회의 윤정모 이사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수상자와 이사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제1회 여순 11구 평화인권 문학상 소설 부분 우수상 조성현. 기한은 여순 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평화정신을 거양하기 위해 실시한 제1회 여순 11구 평화인권 문학상 공모에서 소설 기억의 묘로 두서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패를 수여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여수시장 정기명.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창작 지원금 600만 원이 수여됩니다. 이어서 시부분 우수상 시상을 하겠습니다. 시부분 우수상 서용기 시인님. 시상은 한국작가회의 여수지부 송은일 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상장 제1회 여순 11구 평화인권 문학상 시부분 우수상 서용기. 기한은 여순 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평화정신을 거양하기 위해 실시한 제1회 여순 11구 평화인권 문학상 공모에서 시 형제묘 외에 9편으로 두서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패를 수여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여수시장 정기명.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창작 지원금 500만 원이 수여됩니다.
웃음도 찍힙니다. 웃음도. 예, 이어서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님으로 계신 박관서 시인님을 모시고 제1회 여순 평화인권 문학상 작품에 대해서 총괄적인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박관서입니다. 그 여수 작가의 기관지 여수 작가에 보면은 그 여수 문학의 힘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그 여수 문학의 힘을 통해서 저도 여수 작가 기관지가 오면은 여수 문학의 정도를 좀 나름대로 가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여순 1019 인권평화문학상 이 주최하는 힘이 우리 한국 작가의 중심에까지 이때여서 연결되지 않는가 하는 그 여수문학의 힘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자세한 심사평은 지금 이 책에 보시면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 정우영 시인을 비롯해서 김남인 소설가 등 현재 맹렬히 활동하고 있는 시인 2분과 소설가와 평론가 5분이 세심하게 심사를 했습니다. 특히 그 작품들을 혹시 빠져나갈지 몰라서 예심과 본심을 구무르지 않고 심사위원 5분이 전체를 다 읽는 수고로움을 맞았지 않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 조금 전에 이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윤정모 이사장님, 안주철 사무처장님 그리고 저하고 같이 이옥근 시인님이 안내를 해가지고 우리 형제묘라든가 애기봉 여기 상을 탔던 소재들이 있던 장소죠. 거기를 가서 둘러보았습니다. 그래서 짧게 참배 드리고 했습니다. 그 저물어가는 저녁 바다보다 더 깊이 우리들 마음이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근데 이런 어두운 마음에 불을 켜는 것이 바로 예술이고 문학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행되는 여순문학상이 한 번이나 2번 짧게 끝나지 말고 더 좀 강하고 깊고 넓게 좀 퍼져가는 그 진짜 평화와 인권 또 상생과 해노로 이어지는 가교가 되는 문학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상 소감을 들을 차례인데요. 수상 소감은 시간 관계상 대상 작품을 받으신 2분만 모시고 간략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설 부분 대상을 수상하신 김계영 작가님을 다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얼마 전 이사를 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다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출생 증명서를 발견했습니다. 누렇게 바른 종이 위에는 어머니의 부, 그러니까 제 외할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인민군으로 끌려가 생사불명이 되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름은 처음 접하는 거였습니다. 제 고향은 38선 이북 지역으로 수복 후에는 이른바 빨갱이 가족들이 숨죽이며 살던 곳이었습니다. 누구도 인민공화국 치하 마을 어른들께서는 인공치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시절 얘기를 하지 않았고 늘 보수당에 투표했으며 소리 높여 반공을 외쳤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끊임없이 승인받으려는 한때 적국 백성이었던 이들의 눈물겨운 생존 본능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여순 지역은 제 고향과 닮았습니다. 반란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무고한 생명들이 무수히 희생되었고 살아남은 자들은 통한의 세월을 견뎌야 했습니다. 외할아버지의 이름 석자는 그 희생과 통한의 기표가 되어서 제게 다가왔고 저는 이 작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고 박경리 선생은 작가란 무릇 무당이어야 하고 소설은 공수여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샤먼은 본래 타인의 아픔에 공명하는 존재입니다. 이 작품을 쓰는 동안 저는 작가가 아니라 샤먼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소설이 여순 반란에 여순 사건에 희생된 분들의 작은 진홍굿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불어 이 작품이 빛을 볼 수 있게 해준 제 3명의 심사위원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제가 소설을 쓰고 문학을 연구하는 데 가르침을 주신 분들입니다. 이 상을 제정하고 주관한 여수시와 한국작가회 여수지부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여순특별법이 제정되어서 된 우리 여수 시민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장 낮고 어두운 곳, 역사의 진실이 외면받는 곳, 그곳이 제 문학이 있어야 할 자리이고 이 상은 그 역할을, 그 자리를 더욱 열심히 지키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짧게 묵직하게 돌직구를 내리고 들어가셨습니다. 수상 소감만으로는 아쉬움이 있어서 좀 더 작품을 깊게 감상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여수 작가의 김수자 시인님께서 시부분 대상 작품인 이인호 시인의 접힌산을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접힌 산 이인호 산속의 햇빛 한 줌 그림자가 누운 자리 막을 수 없는 일들이 하룻밤새 무심한 버섯처럼 돋아납니다. 무서워지는 습관과 돌이킬 수 없는 본능으로 번지는 포자. 오래전 민둥산이었을 때 산을 밀어버린 거미줄의 예비 검속과 덫을 놓은 집단 학살로 번식을 위해 산 것보단 죽은 것에 기생하는 법에 익숙해졌습니다. 사라져서 자라지 않은 귀를 막으면 구멍난 엉치뼈와 차가울 때까지 흘러내린 피가 습기보다 먼저 버섯을 키웠고 창백하게 돋아나는 줄기에선 건조한 화약 냄새가 납니다. 알기 위해 모아놓은 것들이 표본이라면 버섯은 이제야 몸을 내미는 표본입니다. 둥근 지구에서 땅의 끝은 산. 이 땅의 맨 끝에는 산이 있고 산에는 표본들이 모여 삽니다. 산에 든 삶은 표본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사라지기도 합니다. 표본으로 가득한 산은 이제 바스라지기 쉬운 가설을 내어놓습니다. 죽어서 시작되는 삶이 있습니다. 죽음에 떠는 능선의 구상나무는 고요한 시작을 아는 버섯이 그립고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산의 중간을 찢어 반으로 접어봅니다. 중턱을 가로지르며 정상의 그림자가 산 아래로 내리꽂힙니다. 반으로 접힌 죽음이 시작이 되어 번집니다. 반으로 접힌 죽음이 시작이 되어 번집니다. 여수 작가의 정숙인 소설가님께서 소설 부분 대상 작품인 김계영 작가님의
손가락 총의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굿이 끝날 차례였다. 그런데 어머니는 좀처럼 굿을 맺지 못했다. 망자 하나가 떠나지 않고 있다고 누군가 말했다. 그 말이 무섭게 어머니가 몸을 떨었다. 그러고는 내 앞으로 다가왔다. 그 표정은 이전에 잡신 캐릭터와는 달랐다. 무녀의 몸에 실리자마자 자기가 누군지 아느냐고 떠벌리고 나서 고인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개걸스럽게 음식부터 먹어치우는 그런 영혼이 아니었다. 눈은 그윽했고 목소리는 담담했다. 너가 여진이 아들이구나. 영혼이 물었다. 그 말은 내게 아주 익숙하게 들려왔다. 그랬다. 7년 전 외할머니가 찾아와 나를 보며 했던 말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았다. 어머니에게 실린 영혼이 혹 외할머니가 아닌가 싶었다. 마침 돌아가셨을지도 모르는 나이였다. 그런데 왜 조상을 기리는 굿거리가 아니라 잡신을 모시는 마지막 파장거리에 왔는지 알 수 없었다. 망제는 누구신고? 두어기 아저씨가 삼채굿을 맺으며 물었다. 내가 누구인고 하니 자네들이 알면 까무라치고 말 것이야. 영호는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다. 마치 이 구청의 주인이라도 되는 듯한 태도였다. 그러고는 오른손을 들어 검지 하나를 감췄다. 아니, 덕만아재 혼신 아니요? 아저씨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그 작은 행위 하나만으로 영혼의 주인이 누구인지 맞추는 것이 신기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선 존재는 외할머니가 아니었다. 덕만아재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 거였다. 그래, 자네는 날 단번에 알아볼 줄 알았지? 이제선 내가 왔네. 무트로는 못 오고 바다 건너서 넋이라도 내가 왔네. 영혼의 얼굴에는 방금의 오만한 표정이 싹 사라졌다. 대신 울상이 되어 금세라도 눈물을 흘릴 듯했다. 보아하니 망제된 지 꽤 된 듯한데 어찌 지금에야 오셨소? 아저씨의 목소리에 물기가 젖어 있었다. 덕만아재가 누구냐고들 수군거렸다. 누군가 굿하는 어머니를 가리키며 닭말래 부친이라고 말했다. 어머니의 부친이라면 나의 외할아버지였다. 그러니까 지금 외할아버지가 어머니의 몸을 빌어 말을 하고 있는 거였다. 귀신들도 총칼은 무섭고 날카로운 철조망을 넘을 수 없는 것이여. 자네도 알고 있지 않느냐는 말투로 외할아버지가 답했다. 아이고, 이북에서 죽었나 보네. 누군가 외쳤다. 나이든 사람들이 혀를 차며 수군댔다. 그럼 어떻게 넘어왔소? 이번엔 장구를 잡고 있던 의부가 물었다. 네, 딸내미 따라 동해용왕 허락
받고 왔네 그려. 그 말을 하고는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외할아버지가 울기 시작했다. 아니, 어머니가 우는 거였다. 그만 외할아버지를 떼어내려는 모양이었다. 고통스러운 울음이 계속되자 다른 무녀들이 가진 재물을 소반에 담아와 술을 따르며 연신 비손을 했다. 개 중에서 한 늙은 무녀가 다가와 이제 제사도 모시고 때 되면 굿도 해줄 테니 딸 몸이 힘들게 하지 말고 오늘은 이만 하고 물러가 달라고 빌었다. 그러자 어머니가 그 자리에 거꾸러졌다. 일제히 꽹과리와 북, 장구와 징 등의 닭 소리가 구청을 흔들었다. 전동 소리 같기도 하고 말발굽 소리 같기도 했다. 이 세상이 쪼개지기라도 할 듯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의식을 회복한 어머니는 물을 한 모금 들이켰다. 그러고는 흐트러진 머리를 매만지며 반듯하게 쪽을 지었다. 옆에 있던 무녀들이 어머니를 부추겨 일어섰다. 어머니를 부추겨 일으켰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한바탕 격한 꿈을 꾼 듯한 표정이 어려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의 고세는 개인의 한으로만 환원되지 않는 어떤 거대한 역사가 깃들어 있었다. 누가 말했던가? 유령은 억압된 기억의 귀환이라고. 구청을 찾은 홀령들은 실체가 아니라 한 시대가 잊고 지나간 기억인지도 몰랐다. 제1회 여순 11구 평화인권 문학상에 관심을 갖고 응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번 문학상이 여순 11구로 희생하신 유족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 용서와 화해 속에 평화와 인권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상으로 1부 행사를 마치고 2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정애 시인님이 검은 바다 눈뜨는 신앙송으로 열겠습니다. 우리 김정애 시인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검은 바다 눈뜨는 김정애. 동백꽃이 피어나 향기 젖은 말을 모래 위에 쓰고 있다. 역사 앞에서, 이념의 회초리 앞에서 꿋꿋하게 당당했던 젊은 사내가 검은 바다에 묻히던 날, 빗속에서 함께 울었다던 동백꽃. 모정은 동백꽃을 가슴에 새기면서 젊은 영혼도
어디선가 피어나길 원했겠지. 꽃 피길 원했겠지. 하늘을 향해 긴 이야기를 쓰고 있는 저녁, 파도가 해안선을 데려와 기웃거릴 때 싸르르 싸르르 눈 뜨는 소리가 바다를 덮었다지. 영혼의 눈들도 일제히 뜨고 열려 아침을 끌고 왔다지. 밝게 빛나는 바다의 해안, 마레산 언덕에도 새날이 열렸다지. 마레산 언덕에도 새날이 열렸다지. 살아남은 자가 침묵해야 했던 74년 세월의 이야기를 사막으로 펼쳐 여순의 아픔을 치유하는 공연을 올렸다고 합니다. 오늘은 일부이지만 1948 그날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제주도 인민 진압 출동을 결사 반대한다. 지금부터 인민 탄압을 하는 경찰들은 우리들의 적이다. 경찰을 타도하고 조국의 위험한 민족 해방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싸우자. 존경하는 여수인민 여러분, 제가 선창을 하면 마지막 구호를 함께 3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동족 상잔 결사 반대! 결사 반대! 다시 하겠습니다. 반대! 다시 하겠습니다. 반대!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것으로 힘을 모아 주십시오. 동족 상잔 결사 반대! 결사 반대! 결사 반대! 결사 반대! 미군 즉시 절대!
즉시 철퇴! 즉시 철퇴! 즉시 철퇴! 근육 반스 이 빨갱이 빨랑꾼 새끼! 선생님, 빨갱이가 뭔지도 모르는데 뭔 소리다요? 삘 간 것은 고추장밖에 모른단께요. 요 반스는요 어떤 아그가 저 아버지 거라고 갖고 와갖고 여시랑 바꾼 거란께요. 진짜란께요. 미쳐버렸네. 선생님, 다시는 안 입게라. 한 번만 살려주시오. 한 번만 살려주시오. 구역자 인정! 스승님, 먹을 것 좀 나눠준 것이 뭔 죄가 된다요? 아는 동상이 어떤 내게 찾아갔고 쫄쫄 굶어 배고파 뒤지겠다는데 그것이 자리에서 고구마도 나눠준 것이 요렇게로 큰 죄가 될 줄 누가 알았다가라. 나가 당신을 안 줄 테게 한 번만 살려주시오. 잘못했어라. 한 번만 살려주시오. 네. 아이고. 빨갱이 새끼! 어메 왜 이런다요? 머리 짧은 것이 뭔 죄가 된단 말이오. 이곳은 우리 어머니가 시원하라고 가시개를 떼거리 잘라준 거란 말이오. 머리 짧은 것이 뭔 죄가 된단 말이오. 아이고 한 번만 살려주시오. 이럴 줄 알았으면 안 자른다고 할 것인데. 아이고. 빨갱이 새끼? 이런다고 해서 세상이 바뀔 것 같아? 다 뒤졌어, 빨갱이 새끼들아! 살려주시오. 나는 부역자가 아니오. 나는 노비요. 살려주시오. 있나? 뭐 자꾸 그러고 오마게 한다요. 살려주시오. 역시 아버지. 꿈이야. 괜찮아요? 뭔 놈의 꿈이요라고 생생하다냐. 마누라, 내 몸 괜찮은가? 뭔 소리를 해요? 분명히 꿈에서 내 목을 내리쳐불던데. 괜찮아? 괜찮으라. 요 냉수 한 그릇 자시고 정신 좀 차리시오. 야그 들었소? 아유, 14연대 군인들이 들고 일어났다요. 경찰이라고 죽이고 우익 인사라고 죽이고 세상이 어찌 돌아가려고 군인들이 저런다요. 이 사람아, 경찰이고 우익 인사고 그놈들 태반이 일본 놈들 앞집인 것을 그걸 모른가?
해방템스롱 진작 천벌받아 뒤졌어야 할 것들인데 시상 잘 만나서 미군 코쟁이들이 완장 채워 좁은게 지 시사인갑다 하고 설치는 꼬락서인 일을 안 봤냐고. 봤어라. 아이 그런데 일본은 세상보다 왜 나라에서 쌀을 더 걷어갔나요? 자것들이 지그들 살라고 더 충성스럽게 지랄하고 앉아 빠졌는가. 그만하시오. 우리가 말한다고 그것들 기꾼이라 들어가게 하겠어? 그래 우리가 언제 인간 대접받고 살았간디. 우리는 맨날 삐비 껍닥이네. 예? 무엇이라고라? 삐비 껍닥 몰라? 삐비는 묵게라도 하지. 삐비 껍닥은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삐비 껍닥인 것이요. 아 영감이 삐비 껍닥 합시오. 나는 삐비 할라요. 참나. 그래 자네는 이빈께 삐비가 많네. 너는 째까라도 사람 볼 줄 알고만이라. 사람이 그걸 말이라고 한가? 기억난가? 자네 처녀 쪽에 그 창문에서 깨구락지 헤엄 여러 거 치고 나서 새끼 손가락 여러 개 세워갖고 새끼 손가락 여러 개 세워갖고 여러 개 제끼는디 천사가 따로 없더만. 엄마, 나 언제 새끼손가락을 세워갖고 요라고 제꼈다고 그요 참말로. 솔직히 말해봐. 나 의식했지? 그러지 않고서야 새끼손가락이 그렇게 쓸 일이 없어. 요라고. 그 당신은 죽으면 이 주둥이만 둥둥 떠 있겠어. 이 사람아, 내가 뱃놈인니 물에 빠져 죽겠는가? 에이, 다리 좀 펴보자. 왜 근다요 참말로. 좀 비세. 다리 좀 펴봐. 아이고 좋네 좋아. 아이고 마누라 손 좀 줘보소. 늙어 빠진 손을 뭐 달라고요? 좀 보게 줘봐 좀 이 사람아. 늙어 빠졌어도 우리 마누라 손 곱네. 마누라 내가 노래 한 자리 불러볼게. 해보시오 참말. 마누라 내 마누라 마누라가 있으나는 좋네. 끝나게 자라요. 마누라. 예. 세상이 어찌게 바뀌어도 자네하고 나하고는 요라고 알콩달콩하니 손잡고 행복하게 잘 살세이. 예, 그럽시다. 마누라가 죽으면은 나도 따라서 죽어볼란께 오래오래 살아야 쓰네. 아이 세장가나 들지 마시오. 걱정하지 마소 이 사람아. 마누라. 예. 마누라가 왜 마누라인지 안가? 모른디요? 마주 보고 누워라. 그래서 마누라. 엄매 말도 잘 지어내보라 그냥. 아이고 우리 마누라 오늘 한번 일찍은이 자세. 이 마누라. 아이고 왜 그럴까 해 떨어지면 아직도 모르구만. 아이고 앙탈을 부리기 더 이쁘네. 이리 와보소. 오메 묘도대! 아니 묘도대 있는가? 아니 예 승님. 아니 묘도대 우리 중앙동 노타리 구경 가세? 어여 들어오세요. 그래요? 뭔 일 있다요?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어머, 아니 그깨 볶음가? 어디서 고소한 냄새가 나는 것 같더만 여기구만. 참말로 쓸데없는 소리를 하구만. 로타리는 나 혼자 갔다 올라네. 하던 것이나 계속 가서이. 아이 그럴라요 영수. 잘 가시오. 아유 성님 왜 그요? 앉아 보시오. 아니 근데 로타리는 뭔 일이다요? 인민 대행가 무엇인가 열린다는데 거기 온 사람들한테 쌀도 주고 고무신도 준다대. 참말로? 그러면 가야지라. 근데 거기 가면은 경찰들이 가만히 놔둔다요? 아유 참말로. 14연대 군인들이 경찰서 쳐들어가 갖고 순사 양반들 무조리 싸그리 아이고 조져버렸다대. 아이고 시원하네. 잘했네 잘했어. 형식 아버지. 예. 앞으로 좋은 시상 올 거면 낀게 아들도 같이 로타리 가볼라요? 그럽시다.
갑시다. 준비하세요. 갑시다. 아유, 뭘 입고 가야 되나? 아유. 지내하는 여수동포 여러분, 국부의 신 이승만 각하님의 명을 받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14연대 반란군 새끼들을 도와준 부역자 색출을 위한 조사를 서국민학교에서 할 것이니까 남녀노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와서 조사를 받으시오. 안 나오고 집에서 숨어있다가 걸리면은 반란군을 도와준 부역자를 알고 직결 처분할 것이게 지금 당장 서국민학교로 모이시오. 알겠어? 겁나게 많이 와봤구만 동네 사람들이. 겁나게 많네 사람들. 성님, 뭐 땀시 모이라고 한다요? 낸들 알겠는가? 모이라 함께 모이는 것이지. 거시기 14연대라고 하던데. 그래. 14연대 군인들이 제주도 인민들 진압하러 출동하란께 동족끼리 죽이면 안 된다고 하면서롱 들고 일어나 버렸다네. 이 연빙아, 아니 좋은 시상 올 거면 겠더만. 아유 참말로 이게 뭔 상황이다냐. 아유, 얼마 전에는 14연대 군인들이 그러더만. 저 양반들은 누구다요? 저 양반들은 지금 14연대 군인들이랑 부역자들 때려잡으라고 그 나라에서 보내준 그 진압 군인들이요. 저 짝은 일본 앞제비 얻은 경찰들이랑 알랑방구 끼던 청년 단원들이구만. 이 사람아, 누가 듣건 내 목소리 잔다 쳐. 조심해 이 사람아. 예. 성님도 조심하시오. 그래 이 사람아. 아따 성님,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요? 어쩐다고 사람 사는 데다 대포 쏴불고 불을 질러본다요. 해도 너무한 거 아니요 이거? 그래 해도 너무였지. 아유, 동네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일한다요. 자것들이 지그들 말 안 듣는 놈들을 싹 잡아야가 지그들이 산게 더 지랄을 하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어쩐다고 맥 없는 동네 사람들까지 잡냐고라.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이요. 인자는 저것도 눈도 못 쳐다본단께. 우리는 어느 자를 사야 될까이? 아유 참말로 아유 못 사겠구만. 형수, 동생들 칠가 사이라고 들어봤는가? 예? 칠가 사이라고라? 처음 들어본디라. 아재, 그 말이 뭔 말이다요? 그러니까 그것이 상하이 임시정부 때 독립신문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 마땅히 죽여도 죄가 되지 않을 7가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요. 즉 다시 말해서 그런 것들은 때려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 요 말이요. 그놈들이 누구다요? 그 첫 번째가 매국노. 매국노? 놈들 나쁜 놈들이지. 그 두 번째가 독립군 때려잡는 고등경찰. 그놈들이 제일로 나쁜 놈들이라. 맞아. 제일로 나쁜 놈들이지. 어떻게 이 독립군을 때려잡냐고. 무슨 놈들이지? 놈들이. 그 다음은 밀정, 친일, 부호, 총독부, 관리, 불량배, 모반자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야. 성님 참말로 유식하고 배움이 있어 보여. 이 사람아, 이 잘한다니까 이 사람아. 그것들은 해방될 때 싹 다 정리했어야 한디요. 그래 그랬어야지. 근데 그것이 어떻게 순리대로 되든가 잘 안 되는 것이지. 어찌게
저것들은 맨날 따뜻한 양달만 응? 배부른 양달에서만 사네 그려. 아이고 그러게 말이요. 맨날 우리들은 춥고 배고픈 응달에서만 살고라이. 일단 이게 무슨 일인데요? 왜 조심히 하시겠네. 국부이신 이승만 대통령 각하의 명을 받들겠다. 지금부터 14연대 반란군 새끼들을 도와준 부역자를 색출하겠다. 우선 머리가 짧은 사람, 반란군 새끼를 도와준 사람, 먹을 것을 챙겨준 사람, 군용 빤스를 입은 사람, 손바닥에 깡이 박힌 사람, 그리고 며칠 전 인민대에 참석해서 흰 고무신을 받아 신고 손바닥이 찢어지도록 박수친 사람 등등. 이 한심한 인간들은 빨갱이 부역자인 것이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색출 또 색출하겠어. 앉아있는 여러분들 잘 들어. 빨갱이 부역자를 본 사람 있다면 이 손가락으로 가르쳐만 줘. 만약 알면서도 모른 척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또한 똑같은 빨갱이 부역자가 되는 것이야. 알겠어? 왜? 이것이 꿈이여, 생시여. 내가 저러다가 죽어버렸던디. 뭔 소리를 그러고 수학하게 온다요.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죽인다요. 오마, 자네 웃잔다고 그 흰 고무신 신고 있는가? 아이, 저 양반이 인민대회 때 논아준 흰 고무신 어쩌고 저쩌고 말 안 한다. 아유, 공짜로 논아준 것인데 그러면 안 받는다요. 설마 뭔 일 있겠어? 나는 아유 아까워서 지금 놔두고 이게 훨씬 신고 왔구만. 잘했어. 아이고 뭔 일 없겠지? 없겠어. 어떡했어? 뭐더래? 빨리빨리 색출했네. 예. 아이고. 좋아. 이 여수서 기생하는 이 반동분자 새끼들 오늘 다 뒤져버렸어. 자, 머리 짧은 새끼다. 직가다비에 분반스 입은 새끼들. 자진해서 일어나면 목숨은 살려주겠어. 좋아, 이제부터는 제가 직접 색출하겠어. 어이 거기 너 말이야 이 새끼야. 너 머리 짧은 새끼. 그 옆에 있는 새끼랑 같이 일어나. 일어나 이 새끼야. 그리고 너도 일어나. 말을 안 듣는다 이거지. 이 새끼들 모두 손바닥을 편다. 이 새끼들 봐라. 전부 다 빨갱이 새끼들 아니야. 너희들 전부 저쪽으로 서. 안 서? 이 개새끼들 빨리 갖고 서란 말이야. 빨리 접어라. 예. 14연대 반란 진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바로 빨갱이를 소탕해야 한다는 숙군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숙군 과정은 아주 간단했다.
좌익 혐의만 있으면 사형이었다. 아침에 60-70명씩 재판하고 오후에 총살하고 탄환이 모자라면 죽창으로 찔러 죽였다. 이 화면은 미 군사고문단 장교가 직접 촬영해 50년 동안 보관해온 것이다. 대대적으로 숯불 선풍이 불던 48년 11월에서 49년 7월까지 한꺼번에 수십 명씩 재판하고 총살하는 방법으로 습군이 진행됐다. 여순 사건 후 7개월 동안 처벌된 군인 숫자만 4,700여 명. 그 가운데 무고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 마누라, 옆에 있는가? 예, 저 여기 있어라.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죽인다요. 나도 모르겠네. 참말로 죽일까라? 나도 모르겠네. 그런데 내 꿈에서는 다 죽여본대. 그럼 웃잔다요. 웃자자 빌어볼까라. 아유 선생님, 지가 잘못했구만이라. 내가 인민대에 가갖고 고무신 받고 박수 좀 쳤는디요. 이거 정말로 잘못했구만이라. 한 번만 살려주시, 한 번만 살려주세요. 마누라. 예, 혹시 아버지. 내가 그때 인민대회 가자고 할 때 가지 말자고 말렸어야 했는데 미안하이. 아니라. 마누라. 예. 눈을 가린 게 당신이 더 잘 베이네. 왜고요? 나랑 살아줘서 고맙네. 아녀라, 내가 더 고맙소. 빈말로 같이 죽자고 했는데 이제는 참말로 같이 죽게 생겼네. 마사라, 나가 처녀 때 당신한테 이뻐 보이려고 새끼손가락 세웠어라. 좋은 날, 좋은 세상 오면은 우리 손잡고 같이 제사밥 먹으러 오세나. 예, 그럽시다. 오늘 아침 하늘을 본게 쪽빛처럼 거듭만. 마누라, 마누라, 내 마누라. 사격 준비! 사격 준비! 받아! 아랫입술 꼭 깨물어서. 그러면은 한 개도 안 아플 것이네. 예, 아랫입술 꽉 깨울라요. 당신도
아래 입술 꽉 깨무시오. 그래 고맙네. 사랑하네. 발사! 마누라 마누라 내 마누라 마누라가 있어서 나는 좋네. 마누라. 예. 세상이 우찌게 바뀌어도 자네랑 나랑은 요라고 알콩달콩하니 손잡고 행복하게 잘 살세. 예, 그럽시다. (48년) 여수의 참상을 보았듯이 이 참상으로 인해 희생하신 분들을 위로하는 전남대학교 소리문화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이신 최정화 명창의 소리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으시고. 그렇죠. 여기 조금. 일개한테 그 대신 새 삼춘고추 다 지내고 대한운동 서란풍 만하게 눈 쌓이고 천붕어 바람 칠제 화초 목실바 이거서 행무원항이 끊쳤다. 어둑한 바위 틈 발바닥 활짝활짝 터진 듯이 앉은 모양 좋은 노래 무간수 조회 광우원 혼이요 1월 고초 북해상소부 기생이로다 벽동행 준이월 줄인 구복을 채우려고 이리저리 될 적은 골골이 묻은 것은 꼭다리 엄착 끼어 봉봉이 선난 것은 배봐준 응조라 목달에 채거두면 겨랑 치사가 다랑다랑 재수계기가 될 것이요 모래꾼 사냥개 반중성 떡갈리 포기포기 뛰어갈 적에 토끼 놀래 호도독 포도독 주월자 매놓아라 해동 청보라벨 폭도름이 빼지 공작인 망월 도리당사 끈구리 비쳐갈 적에 방울을 떨쳐 주먹을 박차고 펄펄 수로로 달려들어 그대 뒷전 양발로 당그랗게 조여들고 구불에 앉주던 기로 양미간 콜치 떼먹을 그저 왔다 그 먹은 거 방정 맞은 소리 말래도 그려 그러기에 네가 거리간디 산 중동으로 돌지 중동으로 단난 도끼 불감 투프 삼일 꼬방 백괴매를 앞세워
오는 토끼를 오랴 성사범을 외물조청 월기약 덥사실 반달 같은 방아새 고초 같은 불을 연저 한눈 찡그리고 밤만 일어서 귀약 불번쩍 찌끈 탕토끼 왔까 그먼 것 방정 맞은 소리 말래도 그려 보통은 이 정도 하면요 박수가 한 서너 번은 나오던데 아따 어디서 점잖으신 분들만 모아다 놨는가 보네요. 그러기에 네가 거기간디 너는 들로 다니지 들로 단난 토끼 초동목스 아인 헌들 몽둥이 들어 메고 들토끼 잡으러 가지 없는 게 부르며 월이 트럭 쫓아갈 제 백등이 치를 공건 한 태조간장이요 적벽강 전패거든 총맹덕 정신이라 다른 공지 사태다 찌고 저거는 무릎도 죽게 망상 올라갈지 무슨 정으로요 산 무슨 정 완놀 악간 기생적송자 종아리 때렸단 그런 거지 불행이를 어느 뒤 앞에다가 걸라고 에어보쇼 그런 소리 마시오. 네, 그러면 저희 공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He's like a son I might have known if God had granted me a son. The summer sky one by one, how soon they fly on and I am born and will be gone. Bring him peace, bring him joy. He is young, he is only a boy. You can take, you can give. Let him live, let him live.
네, 다음 곡은 이산화 시인의 시입니다. 제주 4.3을 노래한 시 이 모든 것은입니다. 가을 단풍처럼 질 것을 알면서도 거품처럼 사라질 것을 알면서도 파도같이 솟아 비명을 지르는 것은 단숨에 등뼈를 꺾어 부서지는 것은 동백의 피가 천천히 갈등을 타고 넘어 갈날 끝에 눈물로 맺히는 것은 이미 배색이 짙은 한라산 위로 청년들이 계속 올라가는 것은 가을 단풍처럼 질 것을 알면서도 거품처럼 사라질 것을 알면서도 파도같이 솟아 비명을 지르는 것은 단숨에 등뼈를 꺾어 부서지는 것은 동백의 피가 천천히 갈등을 타고 넘어 갈날 끝에 눈물로 맺히는 것은 이미 배색이 짙은 한라산 위로 청년들이 계속 올라가는 것은 그리고 지금 그리고 지금 그리고 지금 이 모든 것은 네, 다음 곡은 당신의 노래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저희가 주로 시인들의 시의 곡을 붙인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아주 가끔은 저희가 직접 가사를 써서 노래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 곡이 그렇습니다. 2019년에 장경자 선생님의 재심 재판을 앞두고 장경자 선생님 응원하고자 만들었던 노래예요. 지금은 재심 재판도 이기셨고 그리고 국가유공자 인정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많은 분들의 재심 재판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 모든 일들도 다 잘 풀려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당신의 노래 들려드릴게요. 볼륨이 좀 큰가요, 기타가?
한데 이름 없이 살다가 이름 없이 죽어간 당신 나는 빨갱이의 딸 지워지지 않는 가슴 깊이 새겨진 이름 미안해하지 마세요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나 정말 괜찮아요 이젠 외롭지도 않아요 그저 당신의 생이 가엾을 뿐 이제 당신의 노래 우리가 부를게요 얼어붙은 원한들 모두 감사하는 당신의 따뜻하던 그 노래를 미안해하지 마세요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나 정말 괜찮아요 이젠 외롭지도 않아요 그저 당신의 생이 가엾을 뿐 이제 당신의 노래 우리가 부를게요 얼어붙은 원한들 모두 감사하는 당신의 따뜻하던 그 노래를 지켜봐 주세요 저 잘 해낼게요 이젠 부디 평안히 네, 저희가 여러 곡을 준비하긴 했는데요. 오늘 중간에 시간이 좀 많이 늦어지고 또 저희 드럼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요. 한 곡만 더 하고 저희 공연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많이
아쉬운데 여러분도 아쉬울 거라 생각은 합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승필 선생님이 만든 노래 2곡 준비했다고 했는데요. 하나는 건너뛰었고요. 여순의 푸른 눈동자라는 곡 한 곡만 들려드릴게요. 강경화 시인의 시에 곡을 붙인 노래입니다. 여수의 정말 귀한 작곡가 조승필 선생님의 여순의 푸른 눈동자 들려드리고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밴드 등걸이었습니다. 드럼이 없어서 박자를 못 맞추죠? 네. 네. 즉결처분의 권한을 주었느냐 8명의 직소를 둔 가장에게 흙을 일구는 가난한 농부에게 누가 너희에게 손가락 총을 겨누게 하였느냐 살뜰했던 윗마을 아랫마을 이웃을 좌우로 줄을 서게 하였느냐 하늘이 갈기 찢기는 소리 들렸다 북망산천을 떠도는 새 한 마리 푸른 수위를 입고 젖은 날개를 털며 부천을 떠도는 원원이래요 시퍼렇게 부르는 하늘의 푸른 눈동자들이 푸른 결과를 지고 터져나온 하늘이 날카롭게 빛나고 있구나 누가 너희에게 손가락 총을 겨누게 하였느냐 살뜰했던 윗마을 아랫마을 이웃을 좌우로 줄을 서게 하였느냐 하늘이 갈기 찢기는 소리 들렸다
네, 고맙습니다. 밴드 등거리였습니다.